오늘 들려줄 무서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허언증에 대한 이야기야. 편의를 위해서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 들려줄게. 이 이야기는 불과 2년 전에 겪은 일이야. 나는 수도권 4년제에서 컴퓨터학을 전공을 했는데 막상 졸업하고 나니까 취업이 막막하더라고. 그래서 취업 자리를 알아보다가 포털 취업 사이트를 통해서 땡땡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지원하게 됐어. 지원 사실도 까먹고 있었는데 약 일주일 정도가 흐른 뒤에 면접을 보자고 연락이 오더라고. 나름 그래서 갇혀있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회사가 생각보다 규모도 상당히 작고 무슨 오피스텔 건물에 사무실 하나를 빌려서 운영되는 곳이었어. 그래도 면접실은 따로 갖추고 있었는데 나한테 면접을 보자고 하신 분이 바로 그 사장님이야. 면접실 문을 노크한 뒤에 모든 면접자가 그렇듯 정중히 들어가서 인사를 하니까 웬 중년의 노신사 한 분이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앉으라고 하시는 거야. 이분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셨는데 상당히 거칠고 퉁명스러운 사투리가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겨움이 묻어나오는 그런 살가운 그런 말투셨어. 그리고는 시종일관 처음 뵀을 때 그 온화한 인상을 유지하시면서 면접관이 통상적이고 퉁명스럽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랑은 다르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조언 같은 걸 섞어가면서 흡사 강의를 듣는 것처럼 기분이 좋다 이런 느낌까지 받게 대화를 진행하셨거든. 그러면서 나한테 인상이 참 좋다, 같이 일하고 싶다 등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면접을 마쳤지.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어. 그분께서 직접 연락을 해오셨는데 성을 뺀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땡땡, 나 회장이다. 우리 같이 일 함 해볼까? 해보제. 내일부터 나온나? 내 니를 참 좋게 뵀대. 같이 우리 회사 한번 잘 이끌어보자. 막 이러시면서 연락이 온 거야. 연세도 있으시면서 사회적 위치라면 나름 위치도 있는 분이 권위와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닌 온화하고 고든 성품으로 그렇게 합격 통보를 해주시니까 몇 달째 취직이 안 되고 있던 내 입장에서는 날아갈 듯이 좋았지. 회사가 좀 작으면 어때? 이런 분이랑 함께라면 정말 존경의 자세로 힘든 일도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자세였어. 회사 규모가 상당히 작았고 나를 포함해서 여직원 3명에 남자 직원 3명으로 인원도 많지 않았거든. 그분도 호칭상 회장님이었지 그냥 이 작은 회사를 이끌고 계신 대표 정도셨어. 아무튼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그 각오대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지. 그런데 그 소수의 기존 직원들이 나는 물론이고 자기들끼리도 오래 일해온 사람들 치곤 별로 교류도 없고 말도 없더라고. 하루 이틀이야 그러려니 했는데 진짜 좀 그렇더라. 그리고 어느 날 회사 회식이 있었는데 여직원들은 계속 시계만 들여다보면서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얼굴에 써 있었고, 그래도 나는 입사 후 첫 회식이었는데 일할 때야 일에 치여서 그렇다고 쳐도 회식 자리에서까지 그러니까 좀 짜증 아닌 짜증이 나더라고. 그때까지 나는 까맣게 몰랐던 거지.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결국 여직원을 제외한 회장님이랑 나이 지긋한 상사 한 분, 실장 지감을 달고 있는 분, 그리고 나까지 해서 남자 넷이 노래방을 가면서 회식은 끝이 났어. 나는 기분도 그렇고 빨리 가려고 하는데 비교적 젊은 실장 직함 다신 분이 나를 불러 세우더니 둘이서 간단하게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하자는 거야. 그리고 근처 가까운 호프집에 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땡땡씨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우리 회사 말이야. 지금 있는 직원분이나 간부님도 서로 말들은 안 하고 있지만
조만간 다 이 회사 떠날 거야. 그만큼 우리 회사 비전도 없고 자본도 없어. 곧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 평소 일적인 것 외에는 별로 말도 안 섞어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러웠었어. 이게 떠보려고 이러는 건지 뭔가 싶어서. 비록 영세하긴 했는데 회장님 말씀으론 코스닥 상장도 앞두고 있고 기업 전반적인 재무 구조도 탄탄하면서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라 나름 내실도 있고 비전이 있다 라는 생각과 확신을 갖고 일을 하셨기 때문이야. 이어진 말은 즉슨 위에 기재한 모든 사항이 다 회장님의 거짓말이고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 부실한 회사라는 거지. 재무 구조나 기타 자료 등도 모두 회장님 지시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 허위 문서였고 거래처 등도 허위 거래처의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회사라는 게 실장님 말의 요지였어. 즉 이름만 있는 회사였던 거야. 그럼 이 직원들은 뭐고 월급 지급이나 활동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대로 받거나 카드 돌려막기도 모자라서 사금융 불법 대출 기간까지 돈을 빌려서 충당하는 거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 더욱더 충격적인 건 내가 보름간 진행해온 업무나 다른 직원들이 진행한 모든 일들이 그냥 어린애들이 부부놀이, 왕놀이 하듯이 짜여진 각본 같은 거에 의해 움직이는 놀이를 하는 것 같은 상황이었던 거야. 실체도 없고 실제 업무, 실적도 없는데 컴퓨터 자판 두드리고 자료 분석 같은 걸 하는 일종의 의미 없는 짓인 거지. 더 황당한 건 아침마다 경력 근무자에 한한 실적 보고랑 프리젠테이션까지 진행하는 것이었어. 이쯤 되니까 회장님도 회장님이지만 직원들도 정상같이 보이진 않더라고. 근데 그 실장님 말에 의하면 그것도 다 사정이 있다고 하는 거야. 다들 이른 나이에 실직하거나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 노숙인의 경우 그 나이 지긋하신 간부님이고 여직원들 같은 경우엔 룸사롱이나 술집을 다니는 술집 여자들이었어. 당장 회장님 개인적인 대출로 월급은 따박따박 주니까 이게 미친 짓인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는 거지. 정말 이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나를 뭔가 시험해보고 떠보려고 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 그럼 왜 회장님께서 이런 짓을 벌이시며 직원들은 왜 자꾸 모집하시는지. 아니 차라리 사기나 다단계면 이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돈을 쓰시고 뒷감당도 못 하시는데 그런 이상한 짓을 왜 하는지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여쭤봤어. 실장님 말에 의하면 회장님은 얼마 전까지 시골에서 농사나 짓던 배움도 짧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셨대.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골의 논이며 밭, 소까지 팔아 남긴 자금으로 자취를 감추셨고 얼마 안 가서 그 회사를 차리신 거지. 마케팅 회사의 대표였지만 마케팅의 맞자도 모르는 문외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회장님께서는 남들과 다른 면이 있으시다면서 즉 자신이 상상한 대로 일을 처리하고 믿는다는 말이었지. 멀쩡히 농사 지으면서 시골 생활하시던 사람이 TV나 드라마를 보면서 나는 회장님 소리 좀 들어야겠다면서 내가 이런 데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어느 날 갑자기 논이며 밭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셨고 서울에 오피스텔을 하나 빌려서 사무실을 차린 뒤에 사람을 모집했던 거고 처음엔 유령회사 같아서 사람이 구인되지 않으니까 위에 쓴 대로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돈을 마련할 구실로
온갖 대출에 대부업까지 손을 뻗쳐서 일을 진행했던 거야. 이 이야기를 돌이켜 들으니까 정말 달리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뭐 자신이 위암 4기에 걸려서 오늘 내일 했는데 기적적으로 어느 날 치유가 됐다고 한 것이나, 과거 뒷골목 깡패 생활을 하면서 10대1로 싸움을 하고 뭐 맥주병을 깨서 10명을 찔러 죽여버렸다고 뭐 그런 이야기나, 당시 국무총리와 각별한 뭐 호영호재하는 그런 지간이라 자신이 말 한마디면 정치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뭐 하신 것 등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가 많았다는 걸 뒤늦게 느꼈던 거지. 물론 나는 그냥 단순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라고 여겼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회장님 표정이 상당히 진지했고 거짓말이나 농담을 하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았거든. 물론 모두 거짓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셨단 분이 어느 날 갑자기 TV를 보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셨다니, 아니 그때부터 뭐가 진짜 진실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 실장님도 자신들도 처음엔 자세한 내막까지는 몰랐는데 어느 날 시골에서 함께 계시던 부인이 회사로 찾아와서는 막 울며 불며 농사나 짓던 무식한 양반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면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신 적이 있으셔서 그때 이 모든 사실을 아셨다고 털어놓으셨어. 실장님은 자신이 한 이야기를 회장님께 직접 전해도 좋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노발대발하면서 쌍욕을 퍼붓고 쫓아낼 게 분명한데 오히려 그렇게만 해준다면 고마울 것 같다는 말까지 하시더라고. 뭐 사실 긴가민가한 부분도 있고 어쨌건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실장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모두 함구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면서 일을 했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상황이 그날 실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돌아가는 거야. 처음에 간부님을 시작으로 실장님부터 몇 안 되는 말단 직원들까지 모두 그만두었고, 그때마다 회장님은 그 온화하고 인정 많아 보이시는 얼굴을 뒤집고 세상에 한번 들어볼까 한 그런 거친 쌍욕에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은혜를 모른다고 소리치고 역정을 내시는 게 다였거든. 결국 나랑 격리 직원 몇 명만 남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몇 달 일한 월급이고 뭐고 나도 그냥 조용히 말없이 회사를 나왔어. 그리고 지금까지 2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이후 그 회장님이랑 뭐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들을 수 없었어. 그리고 요즘엔 웬만한 취업 사이트를 다 뒤져도 회사명은 모두 검색이 되지 않고 인터넷 포털에도 검색이 됐었는데 그마저도 중단된 것 같더라고. 불과 몇 개월 안에 코스닥에 상장시키고 비전 있는 기업으로 키우시겠다면서 내 두 손을 꼭 잡고 온화한 얼굴로 함께 잘 키워보자시던 회장님의 그 인자한 미소가 나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이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말 만약에 그것이 모두 사실이면 공상허언증이라는 병이 단순히 개인의 허상이나 허세의 수준이 아닌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정신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정신병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정말 이런 분들은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고 그걸 더 믿는 순간 사실화가 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거든? 이 이야기는 주변에서도 있을 법한 이야기라서 더 무서웠던 것 같고, 콜청자들이 겪은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